안녕하세요. 규례와 함께 이규례입니다. 그간 체류용 쉼터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농막 규제가 풀린다는 소식이 올 초부터 알려지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던 계획을 보류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 구체적인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서울에서 거주하시다가 농촌 생활이 좋아 농업 경영인이 되신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 첫 여성 장관이 되신 송미령님께서 추진 중인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농촌 체류용 쉼터가 있습니다. 글쎄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송미령 장관의 인터뷰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네. 농막 들어보셨죠? 네. 네. 농막 같은 경우에는 6평 정도죠. 네. 네. 사실은 그게 농사 짓다가 잠시 쉬는 공간이라서 거기서 취식을 하거나 숙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수요가 매우 많았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수요를 좀 반영하고 농촌에 귀농귀촌을 하시려는 분들이 미리 한번 네. 농촌에 머물면서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농촌 체류용 쉼터를 농지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한 10평 정도 규모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12월에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다만 지자체 등에서 좀 넓은 면적, 이렇게 말하자면 체류용 쉼터를 설치하고 임대도 할 수 있고 이런 단지 형태도 내년에 저희가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확대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 송미령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불법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아마 그런 취지 같네요. 네. 기존 농막이 불편한 점들이 이번 체류용 쉼터로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 그렇죠.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농막 시설 면적이 네. 20제곱미터 미만 안에 네. 데크까지도 포함하고 또 숙박 및 거주가 안 되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화장실이나 정화조 설치가 네.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불법으로 전환해서 사용했던 거죠. 그러네요. 그럼 정화조와 화장실, 데크, 주차장까지 허가되었죠? 근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허하는 지역도 있는지요? 그렇죠. 네,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유권 해석으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허용을 안 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차장도 이제 앞으로는 일면을 허용하게 되죠. 그렇다면 기존 6평 안에 데크까지 포함되었고 이제는 건물 자체가 네. 10평으로 데크까지 별도로 또 늘어났기 때문에 네. 엄청 많은 면적을 허용해 주는 것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막들이 2층 다락도 설치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바닥 면적 10평 위에다가 체류용 쉼터의 다락 설치가 가능할까요? 예. 1.8m까지 허용이 되었는데 일단 다락은 경사 지붕일 경우에요.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셔서 지자체별로 상이한 점을 찾아서 12월 확정 발표 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12월에 개정안이 나온다고 하니 그 전에 민원을 농림축산부에 최대한 많이 넣어서 이런 부분 규제도 반영할 수 있도록 압박할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또한 건축물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건축물 분류가 된 게 아니라 가설 건축물이에요. 그렇죠. 분류가 됐기 때문에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라 최초 신고 3년, 그 다음에 3년 연장하면 12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민원을 넣더라도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 3년마다 안전검사 후에 사용 연장 승인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그럼 농업 활동은 뭐 계속 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네. 부속 시설의 면적을 합친 2배가 부지 면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설 관련된 것까지 10평이라고 가정해서 20평이라면 네. 40평의 땅이 있어야 합니다. 네, 네.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의 의무가 있고 미이행시는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고 꼭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요즘 그 세컨하우스 형태의 10평을 짓더라도 네. 농사를 전용해서 대주로 전환하면 네. 거기에 대한 세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 부담이 없다는 것은 커다란 혜택이군요. 그렇죠. 네. 이런 세제 혜택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네. 농지 변경 안 해도 되고 네.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귀농귀촌을 하면서 3년 이내에 실패를 하고 네. 역귀성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제 생각에는 귀농귀촌을 완전하게 결정하시기 전에 네. 네, 시범 단계로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음은요. 개발 제한 구역이 도로 부분과 또 다른 법 규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도로 부분이에요. 예, 예. 폭이 몇 미터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소방차가 출입하려면 4미터 폭이 되어야 하나 정확한 법 규정은 안 나왔기 때문에 농촌 실정에 맞는 농로 같은 경우는 그렇죠. 2m 농로도 많거든요. 네. 하지만 폭이 몇 미터이어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 지역의 간선도로에서부터 내 농지까지 4m가 확보되는 농지가 그렇게 실제로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농막을 실은 5톤 차량이 들어갈 수 있다면 소방차나 응급차도 통행이 가능하기에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 맹지는 어떻게 되겠나요? 예. 맹지에 관해서는 12월 공식적인 발표가 난 이후에나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겠죠. 네. 또 다른 제한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의 방제지, 급경사지, 재해 예방법에 따른 붕괴 위험 지역도 하수도법에 따른 엄격한 방류 수지를 안 하는지요. 네. 그 외에 뭐 지자체 조례도 정해서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시면 이 설명과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은 또 있나요? 네, 있죠. 네. 인터넷이나 구청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방제 지구나 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 지역, 개선 지구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알아둬야 할 것들이 많군요. 네. 보도 자료를 보면 임시 거주 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예, 예. 전입 신고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가설 건축물의 화재 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단열 기준이 있어요. 내화구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법에서는 모호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이 또한 12월 법이 확정되면 다시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농막과 체령 쉼터의 앞으로의 전망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농맥 규제가 체류용 쉼터로 나오면서 이제 좀 완화됐죠. 네.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잘 활용하시면 세이브 되는 부분들도 생길 거고 네. 그 사이에 오버되는 것들 잘 정리하셔서 양성화 시키시면 네. 기존에 이미 설치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막도 짓고 체령 쉼터도 짓고 두 가지를 짓게 되면 53제곱미터까지 면적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라고 궁금해하는 그 구독자들이 혹시나 계실 수 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농막에 대한 기능은 유지하고 네네. 체류용 쉼터라는 거를 새로 도입했기 때문에 네. 농막 플러스 체류용 쉼터가 33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임업 살림사인가? 네.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완전하게 그거하고는 뭐 별개 이제 뭐 이것도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산지법에 따라서 면적을 50제곱미터 더 크게 지을 수 있는데도 별도 법이기 때문에 그러네. 네. 그 산지법에 따라서도 산림경영사는 숙박이 안 돼요. 네, 네. 그러나. 그래서 지금 농촌 체류용 쉼터가
그 산지법의 산림 경영사까지도 같이 포용하는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따로따로가 된다는 게 좀 아쉽죠. 아, 네. 체류형 쉼터는 전답에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고 임야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체류형 쉼터는 어떠한 분들이 사용하면 적합한지 대표님께서 네. 향후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실제로 귀농귀촌을 실행하시는 분들이 3년 이내에 다 실패하고 다시 도시로 올라간다고 하죠. 네, 네. 시골에서도 많은 매물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상적인 건물을 짓기 전에 이제 그 임시 건물을 지어서 맛배기로 한번 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과도기를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현재 트렌드이기도 하고 있죠. 자녀들이랑 세컨 하우스 개념으로 농사도 직접 지어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적합한 것은 세컨 하우스 플러스 게스트룸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법에 걸리는 것 아닌지요. 다시 말하면 약간의 관광지라든지 내가 사용 안 했을 때 게스트룸으로 임대가 가능한지 요거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떤 영상을 봤는데 네네. 땅이 있으면 필지가 이제 불안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예를 들면 체류형 쉼터 10평, 거기에 데크와 정화조 면적 10평을 포함해서 20평이에요. 네. 곱하기 2배 쓰면은 40평만 되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100평만 갖고 있어도 필지 분할을 2개로 해가지고, 그렇죠. 네. 체류형 쉼터를 2개 놓을 수가 있죠. 네. 200평이면 4개를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체류형 쉼터를 임대업으로 노후 생활의 수익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보도자료에서는 분양은 금지를 시켰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정부 지자체 사업으로 체류형 쉼터 2번째 버전이 나와요. 네. 지금 구상하시는 건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사업으로 가겠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네. 그건 이번에 법 개정되는 건 아니에요. 네. 내년도에 법 개정을 해서 지자체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로 임대를 할 수 있는 거를 하겠다는 것이죠. 네, 이상과 같이 난해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전문농업 경영인이 되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다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들려주실 것을 믿으며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보다 더 좋은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